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볼로자의 가원 설계안. 전편의 볼로자의 가원 설계안에 이어집니다. 아나스타시아, 당신 왜 그렇게 긴장했어? 아니면 겁을 먹은 건가? 볼로자가 가원 가운데 있는 거울 구조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이야. 당신 어릴 적에 초가집 하얀 벽체, 내부에 산 생명체들이 들어있는 경계를 따라 지은 온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흙으로 만든 새,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날아오를 듯하고, 이것은 더 완벽한 유사체일 거야. 가운데에 있는 거울은 천체의 별들을 비추고. 아나스타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발음했다. 무언가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할 때면 아나스타시아는 항상 그랬다. 블라즈미르, 우리 아들은 모형을 만든 거야. 그가 만든 것은 생태적 행성간 우주선이야. 뭐? 나는 황당했다. 당신 확실해, 아나스타시아? 그래, 확실해. 다른 말로 그걸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나도 그 단어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가 본 것의 기능적 용도는 난 확신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간을 이동하는 거야. 이 설계안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가원을 짓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행성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지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세계는 훌륭할 거야. 가원의 중심에 기기장치의 일부가 위치했고 그것의 도움으로 가원의 내용물 모두와 함께 공간을 다른 행성들로 그리고 다른 세계로 변환, 즉 심리 원격 운송 이동을 할 수 있어. 일부는 어디 있지? 아, 알았어, 블라지미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훌륭한 가원의 모형이자 동시에 완벽한 행성간 우주선의 모형이야. 그것은 생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일순간에 달, 화성, 목성에 도달할 수 있어. 이 우주선에게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1미터의 거리든 수백만 광년의 거리든 이 우주선은 동일한 시간에 도달해. 이것은 사람을 태양계의 어떤 행성이라도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서도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렇지만 아나스타시아, 과학자들이 증명했듯이 다른 행성, 최소한 가까운 행성들에는 생명이 없어. 블라지미르, 내가 말했잖아. 가원에 있는 내용물 모두와 함께 가원 공간에 사는 모든 생물의 주거 환경도 포함하여 공간을 심리 원격으로 운송한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가원은 옮겨놓을 수 있는 거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원을 복사하여 다른 행성에 옮겨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가원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동 순간에 사람이 가원에 있다면 사람도 이동해. 그런데 다른 행성에 비옥한 토지가 없고 300도로 뜨겁고 혹은 영하 100도로 추우면 공간이 이동할 때면 행성에서 폭발 유사한 것이 일어나고 그 결과 새 공간이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 놀라운 정보야, 아나스타시아.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당신 추정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 블라지미르, 이건 이미 추정이 아니야. 나는 한치의 오류도 없어. 이 정보는 과거에 우주에 없었어. 이제는 생겨났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최초 문명의 입자가 이 정보를 수용한다는 것이야. 입자는 내 안에도 당신 안에도 있어. 사람 누구에게나 존재하지. 아나스타시아, 나도 이젠 알 것 같아. 주거 환경 완벽화라는 우주의 법인 세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사람이 환경을 완벽하게 하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아직은 사람이 살지 않은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여 하느님이 지구에서 했듯이 그 별에서 생명을 지을 거야. 블라지미르, 사람은 결코 하느님이 되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 혹은 딸이야. 조물주의자 부모인 하느님은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완벽하길 바랐어.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돼. 자기 내부에서 비이성과 이성을 균형 잡아 놓는다면. 그것은 진정 과학의 진전이구나. 그것이 인류를 위해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언제 오셨는지 우리한테 다가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나스타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머리가 하얗지만 몸이 고든도인.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타이가 호숫가를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볼로자가 한 설계 말씀이세요? 아나스타시아가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말할 게 뭐가 있느냐. 환한 깨달음이 오고 있는데 수천 년 지속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학계의 큰 별들의 가르침을 그 아이가 혹은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옹알이로 만들어 버렸어. 그 아이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주었어. 그 아이는 사람의 새 형상을 지은 거야. 아니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사람을 돌려놓은 것인지도 모르지. 하느님처럼 생명이 없는 행성에 지구보다 더 훌륭한 생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걸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 웬일인데 하고. 자신의 강대함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한테 남는 건 무엇이지? 탄생? 그래. 하지만 무슨 소용이지? 더 이상 인생은 의미가 없을 텐데. 죽음이지. 다시 떠오르는 질문. 뭐하러 태어났지?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어. 한결같이 사람은 남한테서 무엇이든 기대라고 가르쳤어. 자신의 생각과 이성에 빗장을 걸고 기대했지. 무엇 때문에, 왜 사람 위에서 우주가 별들을 불을 밝히는지 인류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어쩌죠? 우리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건가요? 아나스타시아가 고통스레 말했다. 그 애가 자만을 견뎌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반이성도 혈안이 되어 그 아이를 찾으러 들겠지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어쩐 일인지 동시에 가원의 모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섰다. 볼로자가 자신감 있는 차분한 걸음걸이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스젠가를 두 손으로 안고 왔다. 나스젠가는 오빠의 목을 양손으로 감고 자기의 뺨을 오빠의 뺨에 대고 있었다. 볼로자는 우리로부터 몇 걸음을 남기고 서서 땅에 나스젠가를 내려놓았다. 모두에게 인사를 올리고 말을 시작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난 알아요. 만일 내가 선지자가 된다면 사람들은 내게 기대를 담고 자기의 생각을 보낼 거예요. 그 말은
즈음에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느냐, 볼로자? 아나스타시아가 아들에게 물었다. 나는 가야 해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엄마, 눈에 띄지 않게 나는 녹아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볼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영원히 떠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아이가 나를 바라볼 때 난 말했다. 특별하고 그림과 같은 가원 설계 고맙다 아들아. 내 환갑의 최고의 선물이 되겠구나. 아니 내 60평생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아빠, 이 설계는 아빠한테만 주는 선물은 아니에요. 아빠 책의 독자들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 모두를 거기서 취하면 좋지요.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럼 나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 아빠, 아빠한테는 따로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볼로자는 품에 손을 넣어서 뭔가를 거기서 꺼내서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천천히 조심스레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에 놓인 선물을 펼쳐 보였다. 볼로자가 손가락을 다 펼쳤는데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나스타시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들의 몸짓이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아빠, 제가 아빠께 드리는 선물 받으세요. 볼로자가 다시 말했다.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받아야 하나 몰라 그냥 계속 서 있었다. 문득 나스젠가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 볼로자 쪽으로 끌었다. 아들한테 다가가 나는 아이의 손에 내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조심스레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내 손바닥에 놓았다. 보이지 않는 그것은 맥동하였고 내 손을 조금 따뜻하게 했다. 볼로자가 품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손가락을 오므려서 그 선물을 내 셔츠 안쪽에 넣었다. 부드럽고 특별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아빠, 그것은 아빠 집에 살 거예요. 가원의 경계를 지으실 때 그것한테 공간을 채워달라고 청해보세요. 볼로자는 모두에게 낮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서는 확신에 찬 걸음걸이로 멀어지다가 갑자기 감목 뒤로 사라졌다. 공간에 녹아 없어진 듯도 했다. 우리는 모두 혼이 나간 듯 아이가 돌아가며 우리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볼 때도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아이가 떠나갈 때에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러다 내가 말문을 열었다. 아나스타시아, 우리 아들이 영영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 아무런 대답이 없어 나는 아나스타시아 쪽을 바라보았다. 아나스타시아는 볼로자가 떠나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떨고 있다. 아랫입술에서는 선홍색 피가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리를 안 지르려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던 것이다. 나는 눈치챘다. 반이성이 아나스타시아와 나를 사냥하고 있듯 아들을 사냥할 것이다. 아나스타시아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걸 나는 보았다. 타이가는 숨을 죽였다. 공간에 무슨 알 수 없는 소음, 뭔가 거대한 것이 내는 울림 비슷한 소리가 꽉 들어찼다.
거대한 공간이 압축되다가 확 풀리면 땅 위의 것 모두를 쓸어버릴 것 같았다. 나는 전에도 이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아나스타시아의 의지에 반해서 그녀를 취하려 했을 때 나는 의식을 잃었었다. 내가 아들을 키우겠다고 달라고 하는데 아나스타시아가 말을 듣지 않아 내가 그녀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했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 현상이 막 시작되자마자 매번 아나스타시아는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듯 했다.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진정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점점 더해졌고 아나스타시아는 손을 들지 않고 있었다. 나도 아나스타시아가 손을 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굉음을 내고 땅 위에 쌓이고 쌓인 쓰레기를 확 쓸어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손을 들었다. 공간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